기름값이 오를수록 돈을 버는 산업이 있습니다. 2022년 유가 폭등 직후 전기차 판매량은 1년 만에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내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주유비가 누군가의 수익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 수혜는 테슬라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지갑에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유가 폭등이 어떤 산업의 판도를 바꿨을까요?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유소 영수증을 받아든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2022년 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직후였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했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물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이상한 일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는 바로 그 순간 전 세계 전기차 예약 대기 기간이 함께 길어졌습니다. 테슬라 대기 시간은 몇 주에서 몇 달로 늘었고 전기차 판매량은 역대 최고치를 연거푸 갈아치웠습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기름값이 오를수록 돈을 버는 산업이 뚜렷하게 존재합니다. 그 연결고리를 숫자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IEA 데이터를 보면 2021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약 680만 대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102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1년 만에 50%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바로 그 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한 해였습니다. 소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계산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유가 2,000원 시대에 같은 거리를 달리는 기준으로 내연기관 차량의 월 연료비는 약 20만원 안팎입니다. 전기차로 바꾸면 충전비가 6만원에서 8만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한 달에 12만원, 1년이면 140만원 이상이 내 월급 통장에 다시 남는 셈입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소비자 조사에서 전기차 구매 고려 이유 1위가 바로 이 시기부터 환경이 아니라 연료비 절감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환경이었습니다. 기름값이 단순한 물가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소비자의 선택 기준 자체를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아쇠를 당긴 구조는 정확히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러시아는 전쟁, 전 기준, 전 세계 원유 수출의 약 12%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서방 제재 이후 이 물량이 국제 시장에서 빠지면서 공급 충격이 현실화됐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유가 충격은 단순히 주유비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각국 정부가 에너지 안보라는 이름 아래 전기차 보조금을 전례 없는 규모로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2022년 IRA 입법으로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 세액 공제를 제공했습니다. 유럽은 탄소 국경세로 내연기관 산업 전반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한국도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했습니다. 기름 한 통에 의존하는 에너지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 전쟁이 전 세계에 동시에 보여준 겁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생활비 전체가 오릅니다. 내 냉장고 안의 식품 가격도, 편의점 도시락 가격도 에너지 비용이 녹아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결론? 기름값이 오를수록 특정 산업이 수혜를 받는 구조의 첫 번째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혜는 어디까지 퍼졌을까요? 전기차 산업의 밸류체인을 3단계로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완성차입니다. 테슬라, 현대차, 기아, BYD가 여기 해당합니다. 두 번째 단계, 배터리입니다. 전기차 원가의 약 40%를 배터리가 차지합니다. CATL,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이 시장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핵심 소재입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를 다루는 채굴사와 양극재 제조사들이 여기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홀딩스가 이 체인에 연결돼 있습니다. 이건 마치 레스토랑과 식재료 납품업체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레스토랑이 잘 되면 식재료 납품업체도 함께 성장하는 것처럼 완성차가 팔릴수록 배터리가 필요하고 배터리가 늘어날수록 소재 수요가 따라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충전 인프라 시장도 여기 더해집니다.
미국에서 테슬라 충전 규격이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충전 네트워크 사업자 전체가 수혜권에 들어왔습니다.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충전소도 늘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단, 이 기업들은 산업 구조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이 실제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매달 주유소에서 20만 원씩 빠져나가던 생활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차로 바꾸면 연간 140만 원 이상이 내 장바구니로 돌아옵니다. 이 계산을 한 소비자가 10명, 10,000명, 수십만 명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2021년 약 10만 대에서 2023년 약 16만 대로 증가했습니다. 소비자 한 명의 선택이 제조사 수주로 이어지고 배터리 수요로 번지고 소재 산업 전체를 끌어올립니다. 이 수요 사슬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결론. 기름값이 오를수록 수혜 산업이 명확해지는 핵심 이유인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흐름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블룸버그 NEF 데이터를 보면 배터리 팩 가격은 2010년 킬로와트 시당 약 1100달러에서 2023년 약 139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13년 만에 87% 하락입니다. 이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의 초기 구매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시점이 앞당겨질수록 전환 속도는 더 가파르게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IEA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전기차 누적 판매가 수억 대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전 인프라 확충, 전력망 안정성, 배터리 원자재 수급이라는 세 가지 변수가 이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러시아 제재 장기화 등 유가 변동성 요인이 지속되는 한 에너지 비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은 전기차 수요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름값 뉴스를 보실 때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함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승이 어떤 산업의 수요로 이어질까?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전기차 전환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고 아파트 충전 문제도 현실입니다. 장거리 주행 불안도 여전히 소비자 고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다만 유가가 오를 때 어떤 산업이 움직이는지 알고 있는 것 자체가 경제 흐름을 읽는 첫걸음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쟁 리스크 유가 급등, 전기차 수요 폭발. 이 도미노 뒤에 배터리, 소재, 충전, 인프라가 있습니다. 밸류체인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내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이유와 그 반대편에서 성장하는 산업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 오늘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습니다. 전기차 보급의 마지막 장벽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충전 시간입니다. 주유 5분, 충전 수십 분, 이 간격이 내연기관의 마지막 어드밴티지였습니다. 그런데 CATL이 6분 충전 배터리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충전 시간이 주유 시간과 같아지는 날이 온다면 내연기관의 마지막 강점이 사라집니다. 그 순간 배터리 패권을 쥔 기업이 다음 판의 승자가 됩니다. 그새 승자가 누구인지 CATL 6분 충전 기술이 바꾸는 전기차 투자 지도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보겠습니다.